그저께 결혼 얘기도 그렇고 퀸하고의 일도 난 마음의 벗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언제나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야. 시간이 더 하지만 필요해.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을 때야말로 서로를 이해해주는 게 진정한 마음의 벗일 거야. 앤, 난 어제 아주머니한테 듣고서 깨달았어. 함께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다정한 친구로 지낼 수 있고 악당을 개심시키지 않는다 해도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야. 앤, 다야나, 널 괴롭힌 날 용서해줘. 그리고 너하고 처음으로 우정을 맹세했던 이 추억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싶다. 고마워, 다야나. 비록 두 사람이 뿔뿔이 헤어진다 해도 해와 달이 있는 한 내 마음의 벗 다야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뿔뿔이 헤어진다 해도 해와 달이 있는 한 내 마음의 벗 앤 셜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미니 메이가 우드엠을 일으켰던 그날 밤 이후로 다이아나와 모든 행동을 같이 해온 앤에게 있어 다이아나가 퀸 학원의 입시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즉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침내 입시반이 조직되어 길버트 브라이스,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류스, 조시 파이, 찰리 스로운, 거기에 무디스 버전 맥버슨이 끼게 됐습니다. 앤이 각오하고 있던 대로 다이아나 베리의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앤, 또 다이아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니? 그렇다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전요, 아주머니. 다야나의 일은 마음의 정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야나가 혼자 나가는 걸 보고선 다야나의 뒤를 따라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커다란 덩어리가 목으로 치밀어 올라와서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 같았어요. 저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퀸 학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이나 남았잖아. 그동안에 다이아나하고는 실컷 놀 수 있어. 린드 아주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고요. 그 말씀대로 모두 다 각기 제 갈 길을 가게 되는군요. 착하기도 하셔라. 하지만 제가 다야나하고 헤어져 살다니 정말 쓸쓸해요. 입시반의 과외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조시 파이가 앤과 한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한 일만 제외하면 7사람의 공부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도록 해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쩔쩔매는 것 같은데. 누구 다 푼 사람 없어요? 저요! 저요! 그럼 앤하고 길버트 앞으로 나가서 풀어봐요. 그동안의 다른 학생들은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해요. 앤과 길버트 사이에는 분명한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쪽이었냐 하면 앤의 일방적인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길버트 쪽에서도 앤과 마찬가지로 1등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길버트는 앤에게 있어서 좋은 적수였습니다.
저 아주머니, 퀸반의 친구들은요 모두 다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루비와 제인도 선생님이 될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최고의 희망이라나요? 난 말이야 졸업 후 딱 2년만 가르치고 그 다음엔 결혼할 거야. 난 말이야 평생 모든 것을 교직에 바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하지 않겠어. 왜냐면 일을 하면 월급을 받게 되니까 남편한테 부양받을 필요가 없잖아. 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남편은 아무것도 주질 않아서래요. 남편들은 수입을 나눠달라고 하면 투덜투덜 화만 낼 거라나요? 틀림없이 제인은 슬픈 경험을 했었나 봐요. 그랬을 테지. 린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요, 제인의 아버지는 성미가 아주 까다롭고 굉장히 인색하시대요. 그리고 조시파이는요, 난 그냥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야. 사실 학교를 나와도 내가 돈을 벌 필요는 없잖아. 그 점에서는 남의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고아하고는 완전히 달라. 고아라면 일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말이었어요. 가만 내버려 두렴. 고아건 아니건 간에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야. 그렇단다, 앤. 그리고 앤은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죠. 그밖엔 어떤 아이가 있느냐? 남자아이는 무디 스포전과 찰리, 그리고 길버트 이렇게 셋이에요. 난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 나쁘겠지만 무디 스포전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무디는 말이에요, 전혀 목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좀 더 잘하면은 좀 더 목사답게 지적인 얼굴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찰리 스로우는요, 난 정계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 린다 아주머니는 찰리에게 무리라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스러운 집안엔 모두 외골수인 사람들뿐인데 정치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길버트 브라이스는 뭐가 되겠다고 하더냐? 길버트의 생애의 목표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목표가 있긴 있겠죠. 호숫가에서 전에 저지른 잘못을 빌었는데도 앤이 거절해버린 그날 이래로 길버트 브라이스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경쟁의식 위에는 앤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하고는 얘기도 하고 농담까지 하며 책이나 문제집을 바꿔보는가 하면 집에까지 바래다주는 일도 있었지만 앤만은 무시했습니다. 앤은 조금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옛날의 노여움을 일깨워 그 기분을 지탱할 필요가 있었지만 흔들리기 쉬운 앤의 작은 가슴엔 그때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거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앤은 그러한 생각을 깊은 망각의 저편으로 밀어붙일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앤의 진정한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이제 오세요. 아무래도 눈보라가 힘을 아치겠어. 앤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이야. 학교가 끝날 때쯤 마중을 나가야겠지. 이런 날씨엔 과외 수업도 일찍 끝내주는 게 좋을 텐데. 선생님, 장작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상하구나. 오늘 오전 중으로 장작을 실어오기로 했는데. 뭐 괜찮아.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여러분, 침착해야 해요. 잠시 지나가는 눈보라야. 선생님, 지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장작이 없으면 곧 돌아가야 해요. 찬성해요. 지금이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집이 먼 사람도 있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더 심해지면 어떡할 거야? 얼마 동안 기다려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장작이 없는 걸. 여차하면 널판지나 책상이라도 떼면 돼. 아무튼 나중을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나도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자. 네. 이게 마지막 장작인데.
자, 진정해, 루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다니요. 이렇게 심한 눈보라에 마중을 나올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잖아. 자, 얼어붙기 전에 다들 외투를 갖고 와서 입고 있어요. 여기서 얼어 죽다니 싫어요. 아까 들어갔더라면 좋았을걸. 시작해야 해. 마음을 가다듬어요. 선생님, 제가 앤드류 시스텍에 가서 눈보라가 얼마 동안 계속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작이나 먹을 것도 얻어오겠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곳까지라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들도 가겠어요. 잠깐 기다려요. 그보단 널판지. 아,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어요. 힘을 내자! 이렇게 발을 굴려도 그래도 춥잖아. 남자애들은 괜찮을지 몰라. 길버트는 참 용감해. 어머, 찰리와 무디도 갔잖아. 하지만 말을 꺼낸 건 길버트야. 너 길버트랑 나란히 이름이 적힌 낙서를 받아본 적 있는 모양이구나. 어머머. 완전히 식었네. 제인,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바람 소리야. 아니야, 다르다고. 혹시 길버트다. 길버트들이 돌아왔어.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먹게 된대요. 안녕, 앤. 안녕.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인다. 시냇물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아름다운 꽃이 미소 지으니 봄이 온 거야. 넌 입시반이라 늦게 끝나잖니. 함께 가는 아침만이라도 좀 즐거운 얘기를 하자. 입시반? 하긴 그렇구나. 초록색 지붕지뱅 다시 봄이 찾아왔고 온 세상도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이때쯤 되자 시험 공부도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들길과 습기를 따라 그리고 목장을 누비며 다른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입시반 학생들은 유리창 너머로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품고 있던 공부에 대한 흥미나 열의가 아무래도 식어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앤이나 길버트도 긴장이 풀려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앤은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금년에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것은 사실일까? 설마, 난 처음 듣는데.
그게 말이야. 고향 학교에서 그곳으로 오시라는 부탁이 왔었대. 의무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선생님은 승낙하실 건가 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시반은 어떻게 되지? 그러게 말이야. 그런 소문 난 믿잖아. 선생님께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지만 린다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어. 교육위원회 그렇게 말씀하셨대. 아직은 살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떡하니? 난 틀림없이 입학시험에 떨어질 거야. 하지만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면 되잖니. 난 그런 용기 없어. 글쎄, 만일 미소를 지으시며 그럴 생각이에요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거야. 선생님 오신다. 왜 그래요, 모두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자, 힘을 내서 나머지를 끝내야지. 저 애가 언제까지 저렇게 자고 있을 건가? 그렇구먼. 이제 일어나겠지 뭐. 요즘은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뛰어나간다니까요.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지난 겨울엔 공부뿐 아니라 심부름도 그렇게 신나게 했었는데. 그렇구먼. 좀 지친 게 아닐까 해니. 저 애가요? 하지만 낮엔 그런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려. 말도 여전히 많고요. 하지만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하니까 그런 게지. 네, 그렇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애가 지쳐버리다니. 앤!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한다. 앤! 앤! 네. 마침내 학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자, 이번 학기 입시반도 오늘로 끝이에요. 여러분도 웬만큼 공부에 실증이 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끝나게 돼서 한시름 놓였어요. 하지만 반년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잘해줬어요. 그러니 마음껏 유쾌하게 여름방학을 보내세요. 밖으로 나가서 힘차게 뛰놀아 다음 학년 공부를 거뜬히 해낼 만한 건강과 포부를 듬뿍 담아오세요. 내년에 입학시험에 대비해서 공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니까요. 이상하군.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자신이 없어 보이네. 스테이시 선생님, 다음 학기에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죠? 그 일 때문이었군. 그래요. 가르칠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신세졌던 학교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 그곳으로 옮길까 생각해봤지만 결국 에이본리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일이 몹시 걱정이 돼서 여러분이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 있기로 했습니다. 만세!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나 저희들은 혹시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사실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공부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해요.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됐어요. 야, 찰리, 너도 이제 안심하고 방학을 지낼 수 있겠다. 예. 길버트도 마찬가지잖아. 자, 그럼 여러분 2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에요. 수업은 오늘로 끝났어요. 아, 타고 갈 테냐? 네.
있었던 모양이지. 올 여름에는요 정말 실컷 유쾌하게 놀 생각이에요, 아저씨. 제가 어린아이를 태어났으니까 이번 여름이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 글쎄다. 그야 키는 훤칠하게 큰 것 같긴 하다. 린다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자란다면 좀 더 긴 치마가 필요하겠고 눈과 다리뿐이 될 것 같다고요. 눈과 다리뿐이란 건 너무하잖아요. 만일 긴 치마를 입게 되면요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린애처럼 보면 우습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은 한껏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겠어요. 게다가 올 여름 방학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루비 길리스는 곧 생일 파티를 열겠다고 하고 또 주일학교 소풍도 있어요. 다음 달에는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가 열릴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구라? 꽤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만 방학 동안 공부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니? 어머,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2달 동안 공부나 시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상상력을 펼치려면 그런 걸 하고 있을 새가 없거든요. 설마 그 상상력을 펼치기 위해서 집안일이나 음식 만드는 것까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닐 테지? 아니에요. 그건 염려 마세요. 전 이제 많이 자랐어요. 해야 할 일은 어김없이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안심했다. 요즘엔 할 일을 팽개쳐도 썼잖니. 용서하세요. 봄이 되니까 노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애니, 그건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쳤다고요? 설마요. 괜찮아요, 아저씨. 전 지치지 않았어요. 지치기는커녕 힘이 솟구치는 거요?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에요. 이튿날 아침 애는 식사 후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다이아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즐거운 방학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잘 생각했습니다. 안녕, 다현아.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럼 전 후원회에 다녀오겠어요. 차 시중은 앤한테 부탁해 놨으니까 그때쯤이면 돌아올 거예요. 아니,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오라버니? 제리 부도! 제리! 이리 좀 와! 애들은 저먹듯 심장이다.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늙고 심장이 약한 매튜를 대신해줄 예수님 계획이기 특별히 드릴 말씀이야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고동을 빨라지게 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힘든 일이라든가 흥분되는 일. 정말 평소처럼 그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시겠지. 조심을 해서 지나칠 거야 어째. 발작을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야. 뭐 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흥분하는 일만은 피하도록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앤셜리는 보이지 않는군요. 앤요? 놀러 나갔습니다만
그 애가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우연히 환자의 집에서 그 아이를 보게 됐는데 얼굴 빛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언젠가 발을 다쳤을 때하고는 완연히 다르더군요. 아니, 어디가 나쁜 걸까요? 아니, 지금 특별히 어떻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밖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하고 좀 더 활발하게 뛰어다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우등생인 모양이지만 책벌레가 되어 그 이상 무리를 하게 된다면 폐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폐병이요? 아니, 그 애가 폐병에...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었군요. 요즘 자꾸 늦잠을 자고 어딘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여름 한철 마음껏 뛰는 게 해서 체력을 기르는 걱정하실 건 없어요. 기회를 봐서 또 들리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할수 없어. 입시반에 들어갔을 때부터 무리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는데 할 수 없어. 그 아이 공부에 열중했었구나. 도대체 그 아이는 뭐든지 지나치게 열중해서 더 기다려야 해. 정말 폐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원참. 그건 할 수 없어. 하지만 참 이상하다. 그 아이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말을 꺼내다니. 교과서는 이제 보지도 않고 마음껏 뛰놀겠다. 더 기다려야 해.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안정하고 누워 계셔야지. 그렇지도 않아. 다 하는 게 힘으로 단장에 가라앉아. 하지만 오늘 발작은 귀가 괜찮아요. 이제 힘든 일은 다 제리한테 맡기고 오라버니는 알고 있어. 보다도 아까 의사 선생님이 애에 대해 뭐라고 하는데 예. 물결하네. 요전에 환자가 있는 데서 애를 봤더니 많이 자랐더라고요. 더욱이 대단한 우선생님 모양이라고 무척 칭찬을 더 하셨어요. 기다려야 해. 그렇구먼 그래. 드디어 즐거운 말도 맞이하고 했으니 내 발작에 대한 건 여태까지처럼 그런 말이 많아서 아무 말 안 하겠어. 오라버니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면 심장에 나빠요. 그럼 차라도 마실까요? 이렇게 됐보니 마침 앤이 없어서 앤이었어. 이 일을 알았다면 갑자기 오라버니 일을 돕겠다고 나섰을 텐데. 아저씨 벌써 돌아오셨어요? 차 마실 준비 할게요. 그래라. 어머, 아주머니, 후원에는요? 두통이 나서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그보다도 오늘은 밖에서 실컷 놀고 왔겠지? 아니요. 오늘은 다이아나 집에서 여자아이답게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요. 어쨌든 입시반이 시작 때부터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 밖에 나가 뛰놀아야지. 여름방학이 뭐 때문에 있는 거냐? 너도 내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니? 이튿날 다이아나와 바닷가에서 마음껏 놀고 온 앤이 집으로 돌아올 무렵 초록색 지붕집에 레이첼 린드 부인이 와 있었습니다. 마릴라가 어제 후원회에 빠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실은 어제 오라버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저런 또 걱정했겠군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두고 나갈 엄두를 내질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요. 그렇지만 전보다 발작 횟수가 늘어난 것이 걱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흥분할 일은 피하라고 늘